수사기관에 잡혀가는 것에는 크게 체포와 구속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도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을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간단히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체포는 구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붙잡아 두는 것이고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즉, 사람을 가두는 것은 큰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관이 가둬도 괜찮다고 허가해주는 영장이 원칙적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는 그러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심각하게 때려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영장이 없어서 붙잡을 수 없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긴급체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범죄가 중해야 합니다. 중하다는 것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범죄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에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한다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혹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왜 죄를 지었는데 체포나 구속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죄를 지었으니 체포나 구속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 다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죄는 지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나와서 재판을 성실히 받을 사람이라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가 긴급체포가 되었을 때에도 죄를 지었으니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혹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체포를 당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에 대한 대응법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 당황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긴급체포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서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긴급체포가 명백하게 부당하다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처벌받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강하게 저항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부당한지 여부를 확인받고, 부당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긴급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피의자 가족 등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긴급체포를 당한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잘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종종 가족들의 전화를 받고 유치장에 가서 당사자를 접견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48시간 동안만 잡아줄 수 있다던데 라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최대 48시간 동안 잡아줄 수 있다는 말이지, 체포되면 무조건 48시간은 구금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도 아니고 청구할 생각도 없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구금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들도 오해를 해서 부당하다는 주장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들 중에도 체포한 후 피의자 조사를 완료했고 구속을 청구할 사안도 아니었는데 석방을 해주지 않아서 항의하자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말을 해서 담당 수사관과 심하게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갑자기 긴급체포되었고 피의자 조사까지 완료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석방시켜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긴급체포되는 경우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한 중한 범죄일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있는 주거지로 가서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과 긴급체포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보통 긴급체포가 된 사실을 가족들이 통지를 받은 후에 가족들이 전화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들이 갑자기 경찰에 잡혀갔다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경우 구속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포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동석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조력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하는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만약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거주해 와서 도망갈 염려가 없다거나 관련 증거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없앨 수 없다거나 없앨 수 있는 증거들이 아니라고 하는 등 구속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서 구속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인하면 무조건 구속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인하더라도 그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부인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일상생활이 모두 엉망이 되고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구속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방어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긴급체포 요건과 그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